여러분 반갑습니다.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첫 시간에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전부원가와 비교해서 내용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쪽에 원론적인 이론 내용들은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가에서 기본적인 계산 과정을 포함해서 영업이익을 전부원가상의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상에서 원가 계산을 통한 영업이익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흐름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가 구성에 따른 영업이익 비교 바로 두 번째 시간인데 저희 앞 시간에 원가 구성에 따른 영업이익 비교를 했었습니다. 생산량이 일정할 때 판매량의 변동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첫 번째 예제 정리를 했었는데 또 그려진다. 또 내려야겠네. 사사사사사 내려와. 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걸 내려놓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자꾸 쳐다봐지고.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산량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살펴봤던 예제는 기초와 기말 제품 없이, 즉 생산량과 판매 수량이 동일하다. 생산한 걸 전부 다 판매한다 라고 가정하고 원가 정보가 이럴 때 전부 원가에서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 변동원가상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 초변동원가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예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시셔야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볼 두 번째, 세 번째 예제가 정리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가 어떻게 다른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관련된 예제 만나러 간다면 전부원가에 대한 영업이익 계산 과정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차감하는데 이 전부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다 포함해서 원가 계산한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 전부원가와 다르게 변동비는 변동비만 가지고 원가를 계산한다. 고정비는 따로 본다. 그래서 변동원가는 공원이익이라는 건 별도로 계산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초변동원가는 매출액에서 직접 재료만 변동비로 본다. 직접 재료만 원가로 보고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건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했기 때문에 금액 계산이 비교적 쉬웠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 살펴볼 예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린 대로 이 첫 번째 예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시면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예제나 세 번째 예제를 여러분들이 도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첫 번째 예제가 마무리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저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생산량이 있고요. 이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을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기말 재고가 남아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예제는 주식회사 대한이었고 두 번째 예제는 주식회사 민국입니다. 세 번째 예제는 혹시나 만세인가? 네. 두 번째, 우리 회사는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다음과 같다. 이건 첫 번째 예제와 동일합니다. 금액을 바꾸지는 않았고요. 마지막 예제 가보면 기초 제품의 연계인데 5만 개를 생산하였으나 기말 제품 재고액이 10,000개다. 다시 하면 우리 제품 계정에서 기초는 없었는데 생산은 5만 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매출은 몇 개만? 4만 개만 매출했고요. 10,000개는 기말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은 10,000개이다.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 4만 개니까 매출액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판매 수량인 4만 개 단위당 판매 가격인 100원을 곱해서 매출액은 400만 원 나옵니다. 자, 이 내용까지는 데리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다, 제품의 변화가, 제품의 흐름이 이렇다라고 가정할 때 이 상황에서의 우리는 전부 그리고 변동, 초변동에 따른 영업이익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앞서도 보셨지만 기초 제품은 몇 개이다? 0개이다? 없다. 생산 수량은 5만 개인데 판매 수량은 4만 개이고 기말 제품이 10,000개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제품 계정에서 매출원가는요. 이 기초금액의 0원이었죠. 완성품 원가를 어떻게 합합니다. 합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을 차감하면 나오는 걸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필요한 건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완성품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된다? 기말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예제는 5만 개 생산해서 5만 개를 다 팔았기 때문에 기말 재고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완성은 5만 개를 했지만 기말이 몇 개가 남아있다? 10,000개가 남아있다. 이걸 가정하에 원가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준비되셨다면 두 번째 예제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출발합니다. 전부건 변동이건 초변동이건 매출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부나 변동이나 초변동은 원가 계산 항목이지 매출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는 몇 개를 팔았다고요? 전체 5만 개 생산해서 기말에 10,000개 남아있으니까 4만 개 팔았습니다. 판매 가격이 단위당 100원이니까 매출액은 공이 전부 다 얼마가 나온다? 400만 원 나온다. 되셨나요? 두 번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다른 말로 하면 제조 원가, 제품 만드는 금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는 제품 제조 원가도 아셔야 되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도 아셔야 됩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데 판매된 원가가 얼마냐라는 거죠. 판매된 원가는 실제 판매된 것만 계산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제품 제조 원가, 완성품, 내가 완성품에 대한 원가에서 기말 제품,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의 금액을 빼셔야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원가액일 때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품 원가가 얼마냐라는 거죠. 우리는 5만 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전부 원가일 때는 금액이 75원이 나온다. 왜 75원이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부 원가일 때는 직접 재료 30원, 직접 노무비 20원, 변동 제조 원가 15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고정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오는데 전체 고정 제조 간접비가 얼마니까? 50만 원이고 생산량이 몇 개니까 이 50만 원을 생산량 5만 개로 나눈 금액 어떻게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50만 원을 5만 개로 나눠서 1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까지 보태서 75원이 계산될 거고요. 변동원가상에는 기본적으로 고정비 빠지니까 65원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반대로 초변동원가는 직접원가만 들어가니까 30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품 제조원가는 첫 번째 예제와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완성품 원가가 되는데 전부 원가액에서는 375만원, 변동은 325만원, 초변동은 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이게 완성이죠. 그럼 이 금액이 다 매출원가는 아니다. 왜? 여기에서 뭘 빼야 된다? 기말을 뺍니다. 기말은 기말 제품이 10,000개가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10,000개의 금액에 전부원가는 75원, 변동원가는 65원, 초변동은 30원이라고 얘기 드렸죠. 각각의 금액, 전부원가의 기말 제품은 75만원, 변동원가는 65만원, 초변동은 30만원.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네, 기본적인 기말 수량에 각각의 원가, 제조원가, 단위당 제조원가를 곱한 금액이고요. 그러면 전부원가는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 375만원에서 기말 제품 75만원을 차감하니까 매출원가가 300만원 나오시고 변동원가는 325만원의 제조원가에서 기말 65만원을 빼니까 260만원의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초변동은 150만원의 완성품에서 기말 30만원을 차감하니까 매출원가가 120만원이 나오세요. 자, 1번 문제보다 2번 문제가 뭔가 조금 더 불편해졌다라는 느낌 받으십니까? 매출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의 금액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전부 원가 매개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나오겠죠. 이 매출총이익에서 변동 판매관리비와
고정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전부 원가일 때 반영해 볼까요? 매출액이 400만 원이고 매출 원가가 300이니까 매출 총이익은 100만 원 나올 거고요. 전부 원가액일 때 변동 판매 관리비가 얼마냐? 보세요. 변동 판매 관리비가 개당 한 개에 1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몇 개를 팔았냐? 몇 개 팔면서 그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냐? 라고 묻는다면 이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비니까 변동 판매 관리비는 판매 수량인 4만 개만 판 거예요. 4만 개를 팔면서 개당 1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4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정 판매 관리비는 생산량과 무관하죠. 고정 판매 관리비는 얼마가 발생해? 4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 100만 원에 변동 판매 관리비와 고정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니까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20만 원이 나온다. 이건 전부 원가회계일 때 계산된 영업이익 계산 과정입니다. 자, 전부 원가 되셨다면 두 번째 변동원가 한번 가보시죠. 변동원가는 매출액이 400이고 매출원가가 260만 원이다 라고 했고요.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만 차감하는 게 아니라 변동 판매 관리비를 차감해서 공헌이익이라는 걸 계산하죠. 변동 판매 관리비는 40만 원 나옵니다. 왜 40이라고요? 변동 제조 간접비가 기본적인 변동 판매 관리비가 개당 10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4만 개를 팔았기 때문에 변동 판매 관리비는 40만 원 나올 것이고 그러면 매출액 400만 원에 매출원가 260만 원을 차감하고 변동 판매 관리비까지 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 변동 판매 관리비 차감 하고 나면 공헌이익이 얼마가 나온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 공헌이익 100만 원 금액에 고정 제조 간접비와 고정 판매 관리비를 차감을 할 건데 차감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50만 원과 40만 원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얼마가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1번 예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신다면 매출원가 계산만 조금 고민하시고 틀리지 않는다면 다른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전부 원가 살펴보셨고 두 번째 변동 원가상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 살펴보셨습니다. 세 번째 초변동 원가 가보시죠. 매출액이 400이고요. 매출원가가 120입니다.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 이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은 초변동에서 매출액에서 직접 재료비만 차감한 금액이죠. 네.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을 계산하시고 나머지 모든 원가를 다 반영하면 운영비용이 나오시고 그 운영비용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살펴볼까요? 매출액 400에서 매출원가 120을 차감하시면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이 얼마가 나오신다? 280만 원이 나오신다. 맞습니까? 280만 원에 직접 노무원가 계산하실 건데 직접 노무원가가 기본적으로 20원, 개당 20원이죠. 이건 생산이 5만 개가 발생했기 때문에 100만 원의 직접 노무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변동제조 간접비가 개당 15원인데 5만 개의 생산 수량 적용해서 75만 원 나올 거고요. 그리고 변동 판매 관리비니까 금액이 개당 10원이죠. 개당 10원에 판매 수량이 4만 개, 40만 원 나올 거고요. 고정 제조 간접비가 50만 원, 고정 판매 관리비가 40만 원 나옵니다. 초변동 원가상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한 이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에서 전체 운영비용을 다 차감하시면 되죠. 결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만원,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조건이지만 전부 원가액에서 보는 혹은 변동원가 측면에서 보는 초변동원가 측면에서 보는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1번 예제가 정확하게 되시면 지금 보신 두 번째 예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저는 전부 변동, 초변동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문제 예제를 가지고 전부와 변동과 초변동을 비교해서 영업이익을 직접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반복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복해서 풀어봐
주시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예제 이어서 두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요. 우리가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예제 한번 가보죠.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면 자, 세 번째 대한민국에 이어서 세 번째 만세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는 앞에서 보신 내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 회사의 기초 제품이 몇 개이다? 10,000개이다. 기초의 제품이 있었네요. 5만 개를 생산했습니다. 전체 6만 개 중에 기말 제품은 0개이다. 자, 내용 정리해 보시면 기초에 10,000개가 있었고 여기다가 5만 개 생산했네요. 그럼 전체 6만 개를 다 팔고 기말은 0개이다 라는 거죠. 자, 생산량보다 기본적인 판매량을 비교할 때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적어요. 판매량이 더 많아요. 이 판매량에는 기초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죠. 자, 전체 우리는 몇 개를 판매했다라는 거예요. 판매량이 6만 개죠. 6만 개를 팔았고요. 판매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매출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세 번째 예제죠. 우리는 전부 원가상에 그리고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 상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을 비교를 해볼 건데 원가 정보는 동일한데 기초 제품이 10,000개 있었고 생산을 5만 개 했는데 이걸 다 합해서 판매를 했다. 6만 개. 기말 제품은 0개이고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실 건 매출액입니다. 계산하셨죠? 6만 개를 팔았는데 개당 얼마라고요? 100원.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전부 원가와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 모두 짜잔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매출액 계산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전부 원가상의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계산 한번 해볼 건데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 완성품을 더하고 기말 제품을 차감하셔야죠. 기초가 있었으니까 즉 매출 원가는 기초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완성된 게 얼마인지 여기에서 남아있는 기말을 차감하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말이 금액이 얼마라고요? 기말이 없잖아요. 기말 금액은 0원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전부 원가일 때 기초 제품이 얼마냐? 전부 원가 기준에서는 기초 제품이 10,000개가 있는데 전부 원가는 75원이다.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자 다 동일한 금액입니다. 75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전 얘기 안 할 거예요. 셀프로 정리하시고 변동원가는 10,000개의 금액이 얼마의 금액이 65원이 될 거고요. 초변동원 10,000개의 금액이 30원의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초 제품 금액이 기초가 10,000개가 있는데 금액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10,000개에 75원, 65원, 30원 제가 곱한다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지?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앞에 다시 가셔야 돼. 지금 듣는 거 강의 이거는 취소하시고 앞 시간에 1번 예제부터 정확하게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 제품 제조원가. 이 제품 제조원가는 완성품 원가죠. 우리는 몇 개를 생산했느냐? 5만 개를 생산했습니다. 따라서 제품 제조원가 역시 75원, 65원, 30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앞서 계산한 기초 제품은 전부 원가가 75만원, 변동은 65만원, 초변동은 30만원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완성품을 계산하시는데 완성품은 5만 개 만들었잖아요. 다 동일하게. 그 5만 개 75원, 65원, 35원, 30원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375만원, 325만원, 150만원의 금액이 나올 거고요. 기말 제품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기말 제품은 다 0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에서 기말 제품이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기말 제품 수량에 똑같이 기본적으로 75원, 65원, 30원을 곱해서 기말 제품 금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완성품 원가를 플러스하고 기말 제품을 차감해서 마이너스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셔야 돼요. 전부 원가의 계상의 매출 원가는 450만원 되고요.
변동원가상의 매출원가는 390만 원입니다. 초변동원가상의 매출원가는 180만 원이 나오세요. 자,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만약에 기말 제품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기말 제품이 만약에 500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기말이 500개가 있다면 판매 수량이 줄어들겠죠. 판매 수량이 6만 개가 아니라 59,500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말 재고의 금액이 나올 거니까 기말 재고의 금액이 있으면 매출원가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전부원가상의 영업이익 계산하기 위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겠죠. 그리고 변동판매관리비와 고정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할 겁니다. 매출 총이익이 얼마 나오느냐? 150만 원 나올 거고요. 변동판매관리비가 개당 10원이잖아요. 근데 몇 개를 팔았느냐? 5만 개를 팔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니죠. 6만 개 팔았죠. 죄송합니다. 기초까지 복귀해서 6만 개를 팔았으니까 60만 원 나올 거고요. 고정 판매 관리비는 40만 원 나옵니다. 전부 원가상의 영업이익은 결론적으로는 50만 원 나오게 되겠네요. 변동원가, 자, 변동원가상의 영업이익 계산 한번 해보시면 매출액이 600이고 매출원가가 390인데 여기에서 변동판매관리비가 나올 거고요. 변동판매 차감하면 공헌이익이 나오겠죠. 자, 변동판매관리비가 얼마 나온다? 60만 원 나온다. 왜? 변동판매관리비가 개당 10원인데 우리는 6만 개를 팔았으니까 60만 원 나올 거고, 그러면 공헌이익은 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고요. 여기에 변동 판매관리비까지 차감하는 거죠. 공헌이익에서 고정 제조간접비 그리고 고정 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할 건데 50만 원 그리고 40만 원을 차감하시면 영업이익이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죠. 초변동 원가 기준상의 영업이익은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뭘 계산을 해? 재료 처리랑 공헌 이익을 계산하시고, 이 재료 처리랑 공헌 이익에서 재료 원가, 직접 재료를 제외한 운영 비용을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재료 처리랑 공헌 이익은 600만 원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180만 원 차감한 420만 원이 되고요. 그 420만 원의 직접 노무원가 금액 100만 원. 왜 100만 원인지 아셔야 합니다. 자, 이 노무원가는 생산량의 노무비를 곱하셔야 되고, 변동 제조 간접원가 15원에 5만 개죠. 그리고 기본적인 변동 판매관리비 10원에 한 개당 10원인데 변동 판매관리비니까 여기에 판매 수량을 곱하셔야 됩니다. 10원에 6만 개 곱해서 60만 원. 고정 제조간접비 50만 원, 고정 판매관리비 40만 원 차감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95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산될 건데,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예제 살펴보셨어요. 기초가 10,000개가 있는 상태에서 생산 5만 개 했다. 그걸 전부 다 판매하고 판매 수량이 6만 개일 때 기말 재고 수량은 0개죠. 그 상황에 따른 전부 원가일 때 그리고 변동 원가일 때 초변동 원가일 때 살펴보셨고, 각각에 대한 영업이익 계산해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예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제 살펴보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건 시간 여유가 허락하신다면 3번 예제까지 정확하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마지막 3번 예제 기준에서 조금만 수정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기초가 10,000개가 있고요. 생산 수량이 5만 개다. 판매 수량과 이 기말 수량을 조금 바꿔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판매 수량이 5만 9천 개다라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시고, 그럼 기말이 1,000개가 남겠죠. 5만 9천 개를 판매하고 1,000개가 기말로 남는다라는 가정하에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조심하실 건 매출원가가 달라집니다. 기초 제품이나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은 동일하지만 기말 제품 재고액이 발생해요. 기말이 1,000개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말 재고액 계산하시면 매출원가 금액이 달라질 것이고, 각각에 대한 판매관리비 금액이 다르게 계산되겠죠.
전부원가는 이 변동 판매 관리비 금액이 변동원가도 변동 판매 관리비 금액이 초변동도 변동 판매 관리 금액이 달라지는 게 이건 변동 판매 관리비가 개당 10원이고 그 10원의 금액에 우리는 앞서 3번 예제는 6만 개를 팔았지만 지금은 5만 9천 개를 파니까 변동 판매 관리비가 59만 원이 나오겠죠. 1번, 2번, 3번 예제까지 마무리가 되셨다면 수량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4번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반드시 원가 계산 그리고 영업이익 계산까지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인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가 구성에 따른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에 따른 기본적인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기본적인 예제 3가지를 제가 설명드렸고 4번째 예제는 셀프로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공원이익 계산과 연결해서 변동원가가 어떻게 원가 계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번 시간까지 살펴보셨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 단기 특수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의 정리를 해볼 건데 이 단기 특수 의사결정도 결론은 변동원가와 즉 우리가 전부원가는 재무회계상의 원가 외부 보고되는 것이었다면 변동원가나 초변동원가는 바로 단기 특수 의사결정에 많이 사용을 하고 이는 장기 의사결정과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앞서 학습을 해드렸습니다. 변동원가를 적용해서 단기 특수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고 관련된 예제 문제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 이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제 문제 전부, 변동, 초변동 중요합니다. 예제 문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 단기 특수 의사결정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